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요일 7시 48분이고요 지금은 출근 중입니다. 오늘도 원래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주말간에 머리를 깎았는데 다운펌을 좀 세게 해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오이 같은 얼굴이 더 오이 같아져가지고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 1일 1식 하면서 원래 헬스를 좋아해서 이제 운동이랑 식단이랑 꾸준히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일이 하나 있었어요. 좀 안 좋은 일이 어제 있었어가지고 원래는 점심을 많이 먹고 아침 저녁을 안 먹는 그런 지금 루틴으로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살 많이 빠졌는데 어제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현타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나를 절제하는 것인가 해가지고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됐다 하고서 운동 하다 접고 그 홍대에 있는 사기라는 튀김 분식집 가가지고 모둠 튀김에다 맥주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또 꼴에 또 약간 좀 자책감 들어가지고 한강을 2시간 동안 산책하다 왔네요. 오늘은 제가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30대 중후반 정도 36살이고 저보다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리신 분들도 있을 건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뭐 어떤 의미에서든 사랑이든 일이든 아니면은 교우관계건 가족이든 성공과 실패가 항상 이렇게 양립을 하잖아요. 저는 좀 실패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겸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당연히 실패할 수 있는 걸로 좀 내려놓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문화는 좀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우리한테 경직성을 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다이어트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난 실패했어, 나는 왜 이럴까, 3주밖에 못 버티고 또 술이랑 먹었어,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어제 실수했네, 됐다, 오늘부터 또 열심히 1일 1식 파이팅, 이런 마음가짐이 낫지 과거를 반추하면서 계속 실패라는 그 단어에 매몰되면은 좀 미래를 향한 추진력이 되게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단적인 예로 다이어트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마 그 업무적인 성과,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회사에 대한 게 많이 있을 거고, 그거 외적으로는 뭐 사랑이나 가족, 연애,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자존의 욕구도 있을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실패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듭니다. 저도 어제 힘들었던 게 어찌됐건 회사 안에서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실패라는 그 감정을, 조용해 시리, 그랬는데 결론에는 좀 겸허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 그 나심 탈레브라는 작가의 안티프레질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딱 봤을 때는 엄청 두꺼워요. 무슨 백과사전 같아가지고 소름 돋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 나심 탈레브라는 작가가 굉장한 이야기꾼이어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효과적으로 재밌게 표현하는데 능수능란한데,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면은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는 이 나심 탈레브라는 작가가 그 창조한 고유 명사예요. 언어고, 우리가 안티프레질을 이해하기 전에 프레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레질이라고 해서 깨지기 쉬운이라는 어떤 위험 문구가 붙잖아요. 그 깨지기 쉬운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는 깨지기 쉽지 않은, 깨지기 쉬운의 반대말은 뭐 약간 강건함, 단단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깨지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리 같은 경우에는 깨졌을 때 그 유리로서의 가치를 다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건데,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깨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고 좀 더 상품 가치가 더 좋아지는 거죠. 좀 개념이 좀 이해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좀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웁니다.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우잖아요.
자전거를 배우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두 가지로 이제 예시를 하면은, 하나는 그 자전거에 대한 매뉴얼, 이만한 책을 막 공부합니다. 아, 자전거는 이렇게 해서 예각 45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 이렇게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 내 그 어떤 수평이 유지가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서 그 책을 떼고서 또 이제 그 자전거 타기의 심화 과정을 막 공부합니다. 그래서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대학교도 전공을 막 이제 자전거 타기 전공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숙지하고 자전거를 탑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타는 거예요. 그냥 타다가 당연히 감도 없고 뭐 요령도 없고 막 넘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겠지, 막 까지고 막 이씨 울면서 막 자전거 던져버리고 안타 이랬다가 또 어느새 보면 그냥 타고 있어요. 막 누가 잡아줬다가 밀어주고 하여튼 그렇게 넘어지고 막 이렇게 쓰라린 상처를 얻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법을 몸으로 체득합니다. 머리로 체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전자의 방법도 자전거를 탈 수 있고 후자의 방법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대두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옵니다. 눈이 와서 도로 상태가 약간 빙판길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전자로 이제, 그러니까 전자의 방법, 학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실패 없이 자전거 타기를 습득한 사람은 당황합니다. 뭐야, 내가 대학교까지 배웠는데 빙판길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어. 뭐지? 난 이 상황을 전혀 나는 수용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지? 나는 나갈 자신이 없어. 다시 일단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봐가지고 빙판길에 대한 이해를 내가 먼저 해야겠어 하고 막 찾아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자전거를 가지고 페달을 밟을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페달을 밟으면 무조건 넘어지거든요. 그 사람한테 있어서 넘어진다는 거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쓰디쓴 패배고 돌이킬 수 없는 굴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 후자로 이렇게 자전거를 배운 사람은 그냥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아무 데나 나갑니다. 야 뭐야 누나 뭐야 이씨 뭐야 이러면서 자전거를 탑니다. 당연히 넘어지죠. 빙판길 미끄러우니까. 그럼 그 사람 뭐라고 하면 에이씨 뭐야 넘어졌잖아 하고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걸 자전거를 타요. 안티프레젤의 개념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패와 안티프레즈를 어떻게 보면 제가 결부시키는 것은, 우리는 실패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성공보단 실패에서 배우는 게 많고, 제가 지금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키워드인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주식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뭐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오셔도 민호야 너는 올해 말에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민호야 너는 쪽박을 차게 될 것이니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을 아무도 못해요. 다만 저는 작년 3월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그 엄청난 불장 안에서 인버스라는 특수한 종목을 몰빵을 했었고, 거기에서 절반이 넘는 손실을 3개월 만에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실패를 통해서 잃지 않는 매매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 2천만 원이란 돈을 잃었다는 슬픔보다, 내가 모두가 돈을 버는 이런 시장에서 혼자 미친듯이 돈을 잃었다는 나 잘난 맛에 살았던 제가, 내가 실패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미친듯이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족분 그 어떤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손실 만회했고요. 만회했고,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 막 이제 막 몰빵한 거에 대해서 걱정 진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막 보여지는 부분도 걱정 많이 이렇게 메시지 오고, 안 보여지는 부분도 뭐 악플 약간 더해가지고, 뭘 그렇게 제 인생을 걱정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동매매가 아니니까 그냥 내비두시면 돼요. 내비두시면 돼요. 전 이미 한번 넘어졌고 또 넘어져도 돼요. 또 실패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직 젊어요. 속된 말로 진짜 몸을 갈아서 뭐 1억이든 2억이든 벌 수 있어요. 시간의 문제인 거지. 다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 올인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올인을 못할 정도면, 이 정도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에 올인 못할 정도면은 내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얼마만큼 이 정도 확신을 주는 종목이 얼마나 또 내가 어떻게 보면 대면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도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없을 게 뻔한데 그래서 저는 들어간 거거든요. 확신이 있어서. 물론 나중에는 후회할 수도 있어요. 예, 뭐 기뻐할 수도 있지만 다만 그 모든 것들도 제가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막 학습하고 막 주식 관련 책 막 읽고 저 주식 관련 책 딱 2개인가 읽었어요. 제가 책을 엄청 좋아하는데 거의 대부분 인문학과 경제 경영 관련 서적이고 주식책을 딱 2개 읽었는데 하나가 앙드레 코스톨라지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고 두 번째가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인가? 엄청 큰 책이 있어요. 딱 그 2개 읽었어요. 막 염승환 부장님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차트 막 저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거는. 아니 저는 이렇게 말하면 되게 급격한 혐오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애초에 학문으로서의 학문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학문으로서의 학문이 실전에서 통용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 왜 교수하고 있어요? 다 뭐 기업체에서 비즈니스 운영하시거나 뭐 주식해서 떼돈 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지식이 있는데 지식과 실물은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그 괴리감을 메꾸는 것이 실패고 경험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했으면은 실패가 우리 미래 성공에 대한 자양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죄송해요. 이게 계속 역광이네. 인생에 있어서 실패 진짜 많아요. 실패 많아. 근데 그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겸허히 딛고 일어서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낸다면은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성공인 겁니다. 하루 잃고 있다가 결국에 내가 원하는 매도 시점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거두면은 그거는 얻은 것인가요? 잃은 것인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잠깐요. 차 멈추고 끌게요. 저 그리고 진짜 저 걱정 좀 그만 해주세요. 여러분보다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 진짜 뭐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어. 자꾸 나한테 주식 관련해가지고 조언 좀 하지 마요. 그냥 그 본인의 주식 실력으로 본인이 떼돈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고나리질이야. 짜증나게 진짜.